안녕하십니까. 석세스 칼리지 사이먼 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마틴 셀리그만 선생님이 말했던 행복을 하는 방법 중에서 과거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하고, 세 번째는 현재를 어떻게 즐겁게 사냐에 따라서 우리 행복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마틴 세리만 선생님의 책 중에서 오센틱 해피니스 책 중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시그니처 스트렝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그니처 스트렝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 돈이 얼마 있다든가, 집이 있다든가, 친구가 많고, 그 다음에 본인이 키가 크다든가, 얼굴이 미남으로 생겼다든가, 또는 미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런 요소들이 우리 행복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셀리그만 선생님께 박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스트렝스라는 것은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moral choice, 그러니까 정신적인 뭔가 기질이랄까, 정신적인 소양이죠. 요소에 의해서 행복이 좌우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signature strength,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리그만 박사는 6가지를 제시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했던 트랜센던스, 개인의 탁월성, 초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월성, 초월성, 말 자체가 힘들죠. 이것은 뭐냐면 이 상태입니다. 물질적인 경험이나 상태 등을 초월한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평가될 수도 없는 건데,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appreciation of beauty, 뭐죠? 다른 사람이 뭐를 잘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좋아 하면서 그것을 감탄해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탁월성에 대한, 뛰어남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 단어 같아요. appreciation of beauty는 철학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가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공 외에 다른 분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지도 못하고 또는 무시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뭔가 다른,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있을 때는 경외감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응해 주는 것,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셀리그만 선생님께서 주장하셨는데 저도 평상시에 일관되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두 번째는 gratitude, 감사함을 갖자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초월성 지표 중에 하나예요. 감사함, 나에 대한 감사함, 주변 사람에 대한 감사함을 갖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감사함을 가지면 자신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자기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현재 이렇게 행복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주변 사람들이 덕택에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편안함, 안락함, 현재 행복한 상태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서비스, 다른 사람의 희생, 다른 사람의 관여, 다른 사람의 기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함이거든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스스로 겸손해져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항상 옆에 있어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은 이야기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hope, optimism입니다. 낙관주의,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낙관주의라는 것은 단순하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았고 1년 후에 나는 현재 나보다는 훨씬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을 거라고,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다 보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희망적으로 본다면 결국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optimism, 낙관주의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는 forgiveness 또는 mercy 이렇게 이야기하죠. mercy, 자선을 베풀자. 그 다음에 forgiveness라는 것은 뭐죠? 용서하자 그 말입니다. 특히 이것은 과거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한다든가 또 자신에게 무슨 불이익을 줬던 사람이라든가 해를 줬던 사람에 대해서 계속 원한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걸 잊어버리는 것, 그 다음에 포용해버리는 것, 따뜻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자비를 가지고 또는 연민이랄까요? 이런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고 용서해버리는 것, 이것이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틴 셀리그만 박사님께서도 이걸 계속 강조하셨어요. 저도 박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스트라는 것은 강한 호기심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강한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제스트란 용어는 1930년인가요? 1930년에 나왔던 영국의 대철학자 스필가이머 대철학자인 버트랜드 러셀이 쓴 책, 러셀이죠. The Conquest of Happiness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책 110번이면 제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스트예요. 이 제스트가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뭐 passion일 수도 있고 enthusiasm, 열정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호기심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도 크게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제스트예요. 제스트.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높은 강도의 높은 수준의 열정이나 관심을 보이는 것이 제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단어 같아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면 이해될까요? 헝거, 배가 고파야 뭘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으면 뭔가 식욕이 없어서 뭘 먹고 싶지 않잖아요. 음식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 삶을 살 때는 제스트가 없다면 보좀 뭐죠? 따분하고 실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양한 방면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다, 또 그걸 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손으로 잡히는 뭐 그런 것도 우리 행복에 영향을 주지만 그 외에 탁월성이라는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뭔가 우리의 그 세계를 넘는 뭔가 우리 행복에 영향을 주는데 마틴 세리그만 선생님께서 그것을 트랜센던스, 탁월성, 초월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 appreciation of beauty, 아름다움, 탁월성에 대한 평가, 이해, 그 다음에 gratitude, 감사함, optimism, 낙관주의, forgiveness, 용서함, 포용, 그 다음에 jest, 강한 열정과 관심, 이 5가지가 우리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탁월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 지표를 높여서 행복한 삶, 건강한 삶, 평화스러운 삶, 윤택한 삶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See you at the top. 감사합니다.